어디까지나 법의 내용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위임받은 자가 오히려 위임받은 것을 각종 예규 또는 각종 규칙을 통해서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예, 추 장관이 어제 윤 총장 작심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박지원 교수님, 저 우리 제가- 이재호 장관부터 아니 제가 한번 저는 가까운 분들이니까. 사실관계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법사위원 12년 하셨는데요. 그 법사위에서 저런 법기술이라는 표현을 용어를 쓰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제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저 우병우 우병우 예, 수석. 민정수석한테 법의 미꾸라지다 네. 해서 법꾸라지다 예. 해가지고 좀 회자된 적이 있는데 네. 저 얘기는 처음 들어보니까 역시 추 장관은 또 언어 조력도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저걸 기사를 봤는데 네. 저는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됐든 검찰총장을 어느 자리에서나 보호해주고 위해주고 이런 말을 해야지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저렇게 그냥 말을 좀 찰지게 저렇게 아주 그냥 법기술이나 뭐도 해갖고 그냥 검찰총장을 아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깔아뭉개는데 저렇게 하면 전 법무부 장관이 자기 말에 자기가 도취될지는 모르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 저 넘어가겠구나. 저건 진짜 장관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윤석열 총장 쫓아내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나 여권의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 쫓아내지 못해서 거의 아주 그냥 그 참 난리를 칠 정도인데 네. 자기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것을 검찰개혁의 명분을 삼지 말고 정말로 검찰이 부당하게 억울한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네. 이런 제도를 개혁하려고 할 때는 검찰총장을 내세워 갖고 개혁하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총장을 갈아치우려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갖고 저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근데 법무부가 오늘 그 감찰 규정 그대로요 적용해서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전보 조치했고요. 그러면서 법무부가 직접 그 검찰 유착 의혹 관련해서 감찰을 착수한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법무부는 자기 규정상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을 이제 피의자 신분인가?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에서 예, 아니 수사하고 있다니까요.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피의자 신분인지 아직 그 결정이 안 된 상태 아니에요? 피고는 아니지. 피고는 아니지. 네. 그러니까 그건 피의자가 돼야 이제 피고가 네. 되는 겁니다. 법사위원을 안 해서 잘 몰라요. 피의자 신분을 검찰에서 조사해가지고 기소를 할 때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 말은 그런데 피고는 아니다 이 아직 말이지. 그 피의자인지 그 정식으로 그냥 내사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저렇게 인사까지 한 걸 보면은 법무부는 피의자로 결론 내리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그것만은 자꾸 지적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같은 정부인데 계속 저렇게 갈등을 하면은 검찰 내부가 어떻게 될 것이며 국민은 얼마나 불안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제발 좀 법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무부, 그런 검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그 즉각 그 전보 조치한 것도 저도 옳지 않습니다. 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그 쫓아보냈는데
저건 지난번에 1차 윤석열 사단을 거의 학살할 정도로 인사 이동했는데 이 한동훈 검사장이고 아주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안 하고 조사도 제대로 안 했는데 네. 그걸 현직 검사장령 법무부 연수원연구위원으로 한직으로 쫓아보내는 거는 전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의 횡포로 봐야죠. 예. 저는 횡포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대통령이 그 소리 청와대에서 잘해라. 그 두 기관 같이 협력해서 검찰 개혁 둘이 협력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대통령의 발언은 뭐 그거랑 당연히 협력하는 건 협력하는 거고 범죄 피의 혐의가 있으면 관련해서 수사하거나 감찰하는 거니까 그건 또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건 아닐까요? 아닌데 예. 지금 대통령 말이 대통령의 진심을 담아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예. 협력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본심은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어느 한쪽에 있다고 본 거죠. 있다고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협력하라고 그런 걸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저렇게 인사이동하고 저렇게 난리치겠어요. 네. 아니 대통령께서 협력하라 하는 것은 진실성이 담겨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은 저는 그 사실 여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언유착 이 문제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잘 안 하니까 예. 이제 문제가 돼서 법무부 감찰이 들어가면 감찰권이 있어요. 법무장관한테 하면은 저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좀 이 한동훈 예. 검사장은 지난번 인사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이다. 저게 이제 잘 알아요, 저분들. 예. 반부패부장도 하고 굉장히 그 특수검사로서 아주 명성이 좋은 분인데 예. 피의자 신분으로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인사가 좀 빨랐지 않는가. 네. 저도 그 점에는 하지만은 그것 자체를 대통령이 진실성이 없이 그냥 한번 해본 말씀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요, 그 한동훈 검사장은요, 기자들한테 이제 이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이 이제 인사 조치가 있고 나서 이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서는요,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자기의 무고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거든요. 저도 한동훈 부장이 성격적으로 예. 자기가 담당한 지금까지 이 검찰 업무가 있는데 무리한 일은 하지 않았을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일단 저렇게 감찰에서 조사를 받고 또 지금 내사 단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모르지만은 저렇게 조치됐다고 하면은 반드시 해당자로서는 그 말씀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서울 법무부 이제- 장관이 네. 현재 검사장 인사이동을 저렇게 할 정도면 사전에 검찰총장하고 사의를 해야죠. 네. 논의를 하거나 사전에 이야기를 하거나 그래야 이게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는 거지. 검사장을 인사조치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내 곤란이니까 내 멋대로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법무부 신뢰를 못 받죠. 네. 그 내교상 또 인사 규정상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그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데 이걸 아마 감찰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지 않은 것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법무부 네. 추미애 장관이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옳고 윤석열 총장이 하는 거는 법기술이고 네. 법기술로 뭐 이렇게 무슨 뭐 그 자문단 구성한다는 걸 그걸 그 법기술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저렇게 총장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자기 권한이고 네. 원칙이고 윤 총장이 하는 거는 그건 법기술이고 이렇게 하면 법무부 장관이 신뢰를 못 받죠. 예. 근데 최근에 연결돼 있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런 갈등 국면으로 비춰지는 사건이 이제 바로 이제 검언 유착 관련된 사건.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인물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었고요. 이제 일부 보도에 의해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 강요 미수 혐의로 해서 이제 피의자로 입건해서 이제 조사하고 있다,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한 건이 있고도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있잖아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관련돼서 이제 여권에서는 강하게 이제 비판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당대표는 관련돼서 여당 의원들한테 이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함구령 비슷한 것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당은 안 움직였지만 법무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관련 감찰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거기 때문에 법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자기네들이 하는 거는 법 절차상의 네. 문제가 없고 검찰총장이 하는 거는 법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윤 총장도 나는 규정대로 했다, 원칙대로 했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럼 윤 총장이 말하는 원칙대로 했다, 규정대로 했다고 하는 거는 안 듣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건 다 규정대로 하고 원칙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다 보니까 야당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뭐 윤 총장과 관련돼서 좀 압박의 어떤 분위기가 좀 이어가니까는요. 쓸데없는 언행 삼가면 고맙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좀 나왔네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쓸데없는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자꾸 뭐 네. 윤석열 총장을 뭐 대통령 후보 어쩌고 하니까 거기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도 하지 말고 네. 통합당도 자꾸 현직 총장을 흔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데려다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려고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네, 그거 맞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이 마치 그 법무부 장관이 그 과도한 그런 일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편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마치 뭐 추미애, 윤석열 둘을 두고 윤석열 총장을 편드는 것이 그게 바른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요. 안 되고 법무부든 검찰총장이든 옳고 그름을 가려야지 누구 됐든 우리는 무조건 윤석열 총장 편든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되고 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좀 인기가 좀 있다고 그래서 뭐 살아있는 권력과 좀 이렇게 한거한다고 그래서 뭐 우리 대권 후보로 윤석열 총장 같은 네. 사람 쓰겠다 이런 것도 옳지 않는 이야기예요. 야당 위원장, 상임 비대위원장. 남산의 소나무는 가만히 서 있는데 네. 바람이 불면은 소나무도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남산의 소나무야. 바람이 불면은 이쪽으로도 흔들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검찰관이.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잠시 뒤 한 40분 뒤쯤에는요. 그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제 그 당 출신의 고참 선배 의원인데 이제 부처에 있는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예.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는데 어제는 그 박영선 장관을 초청해서 들었다고 그러고 이제 40분 뒤에는 추미애 장관이 또 초선 의원들 민주당 초선 의원들 앞에 가서 강연을 한대요. 슬기로운 이른바 슬기로운 의정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데 오늘도 관련돼서 이런 그 검찰과 이런 얘기가 좀 나올까요? 나오겠죠. 오늘 나와요? 나오겠죠. 근데- 그런데 어제 박영선, 추미애, 또 유은혜 네. 교육부총리 맨 마지막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다 저랑 이 같은 민주당에서 의정 활동에 있는데 탁월하게 잘한 분들이에요. 아, 4명만 잘하는 분만 불렀네요. 아니 그러니까 장관하고 됐죠. 계시는 거죠. 예, 네. 장관 됐는데 어제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아주 재밌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재미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가시가 예.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할 거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좀 한번 촉으로 한번 거기까지 얘기하면 쳐보시죠. 안 돼요. 그거는요? 저도 또 장관이 뭐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안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장관 후보 오르고 장관 되셨을 때 정말 강한 추다르크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추미애 장관 또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또 검찰 얘기 나오고. 나는 뭐 나 개인적으로 네. 추미애 장관과 뭐 같은 당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국회의원을 오래 같이 해봤으니까 추 장관이 사람이 좀 정의롭고 바른 소리 잘하고 네. 뭐 그렇지만은 이번에 법무부 장관 되어서 하는 일련의 그 행태를 보면 좀 사가 낀 것 같아. 사람 눈에 뭐 좀 씌인 것 같아. 그래요.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추다르크 별명은
자기 소신이 분명한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환노위원장을 하셨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출입 봉쇄시키고 통합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분이에요. 저분은 그러기 때문에 누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신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에 맞아야지 자기 기준에 맞는 것이 소신이 알겠습니다.